네, 그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그 합법적인 창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한국하고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SEC라고 해가지고 법인 등기를 하는 절차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SEC는 Security Exchange Committee 그래가지고 일부에서는 뭐 증권거래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요. 저희는 이제 기업 등록 및 감독위원회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SEC가 법인을 등록을 하고 또 이제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SEC에 등록을 하시면 법인 등기가 맞춰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SEC 등록 서류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무실을 임대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제품 구매 계약을 하신다든가 이런 계약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인 등기 SEC 등록 과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BIR이죠. BIR 필리핀 국세청에 납세자 등록을 하셔갖고 텍스 핀 넘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텍스 아이디 넘버를 받으시고 납세자 등록을 하시고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각 지방 정부에서 각 시티라든지 아니면 뮤니시퍼리티라든지 아니면 바랑가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등록을 하셔가지고요. 이런 절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메이어스 퍼밋 또는 이제 비즈니스 퍼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록을 하는 절차가 이제 마지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이제 절차를 거치는 데는 SEC 등록을 하는 데는 사실 한 2주 정도,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면 사실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BIR 등록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이내면 되겠지만 메이어스 퍼밋을 받는데 이게 사업의 여러 가지 종류라든지 분야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뭐 소방 점검이나 이제 보건위생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요게 길게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각종 이제 등록 단계가 되겠고요. 외국인으로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필리핀도 이제 다른 개도국들하고 마찬가지지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 모든 업종을 개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기간 인프라에 대해서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은 사실은 좀 더 광범위한 업종에서 외국 기업들의 지분율을 갖다가 25%까지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고 또 40%까지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고 또 60%까지 제한을 두는 업종이 있고요. 또 일반 소매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 분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전혀 지분을 갖고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인프라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40%까지만 지분을 가질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전문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의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아니면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외국인이 이런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를 할 수는 없지만 병원을 개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가지고 필리핀 변호사나 아니면 필리핀 의사를 고용을 해서 이런 사업에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필리핀의 Foreign Investment Act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법인데요. 여기에 이 법의 부속서를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분율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업종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Investment Act의 네거티브 리스트 편을 보시면 제한을 두고 있는 업종이 나열이 되어 있고 거기에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은 업종인 경우에는 외국 기업이 모두 이제 필리핀에서 100%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리스트를 일단 확인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 기업이 지분을 이제 40% 이하를 가진 경우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이거를 기본적으로는 필리핀 기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필리핀 내국법인, 도메스틱 코퍼레이션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외국인이 사업 활동을 하는데 약간 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외국인이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프레지던트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아니면 매니저라든지 이런 매니징 오피서로 포지션을 합법적으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어맨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사회 이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이제 테크니컬 오피서 이런 부분만 외국인이 그 합법적으로는 일단은 포지셔닝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외의 타이틀은 외국인이 가질 수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겠지만 일단 한국 분들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프랜차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도소매업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 도소매업으로 소매업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가장 외국 기업들한테 이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업종이 사실 소매업이 되겠고요. 소매업에 대해서는 또 그 소매업 자유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매업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참여를 전혀 금지를 하고 있고요. 지분을 전혀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투자 규모가 250만 불을 넘는다거나 아니면은 각 매장당 그 투자 규모가 84만 불을 넘는 이런 대형 투자건에 대해서는 소매업에 있어서도 외국인이 지분을 100% 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요 내용이 이제 그 필리핀 소매 자유화법이라는 그 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뭐 한국 기업이 많이 최근 하고 있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식품류라든지 이런 거는 소매업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직접 그 직영 형태로는 진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필리핀의 경우에는 이제 필리핀 기업들과의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서 마스터 프랜차이저를 선정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은 이제 뒤에서 기술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런 부분만 이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뭐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임의용 관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서비스 업종으로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일반 프랜차이즈하고는 틀리게 외국인이 지분을 100%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갖는 경우에는 모든 업종을 다 포함해서 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이 20만 불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들을 처음에 충족시키기가 좀 어려운 경우에는 필리핀 기업하고 60대 40 지분을 이렇게 쉐어하는 방식으로 합작 형태로 많이 진출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제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일반 제품 판매 이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도소매가 결국 이제 유통업이 되겠는데요. 그 도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 100% 지분을 갖고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 장비를 납품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 많이들 하고 계시는 이제 수출입 무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B2B 비즈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이 지분을 100% 갖고서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분 제한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서 필리핀 기업들하고 이제 좀 합작을 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